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형 한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 조금 전 모습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흰색 셔츠 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 나왔고 이렇게 자료를 책자를 넘겨가면서 좀 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저 재판 열리고 있는 곳 장소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기가 30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어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일단은 중앙지방법원 가면요. 뭐 대개 소법정도 있고 좀 사건이 중하다 싶으면 중법정도 가는데 저렇게 큰 대법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법정에서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란죄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형량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오늘 어떻게 구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조은석 특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명살상 행위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역사적인 재판정입니다. 30년 전에 12.12 사태의 주동자들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꼭 그곳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리는 꼭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구형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이었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어떤 구형을 받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도 모두 출석해서 구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이 아주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전 재판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9시 20분부터 모인 자리인데 진행을. 그럼 뭐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제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자료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우리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아니 다른 구두를 준비를 하시다가 피고인부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쌍방 말씀하셔갖고 뭐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예. 아니, 쌍방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거 해왔어요. 성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두별로 합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저희들이 뭘 정리됐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하드카피 이제 들고 오셨어요. 아유 잠깐은 못 기다려 저렇게 목리를 부린다고. 아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예, 지규현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징징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친 부회장님, 지금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수시간째 재판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규현 판사가 보기에는 좀 징징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징징거리는 것, 땡깡 부리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저 변호인이 오늘 내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모욕하는, 사실상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한두 차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는 모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더 단호하게, 엄하게, 엄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사실상 저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
저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구형을 좀 더 새벽 시간으로 늦춘다 한들 구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뭔가 끝까지 뭔가 본인이 뭐 마치 뭐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는데 저게 목리를 부르는 게 아니면 뭐가 목리를 부린다는 거죠.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행위 그리고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사실 법정에서는 저는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끝까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있죠. 끝까지 뭔가 최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행위가 뭐 내란 혐의자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방어권 행사인가? 정말 그냥 국민들을 그냥 능욕하고 뭔가 이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위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 굳이 제가 결정하지 않아도 제가 판단 내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과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도 궁금한데요. 참 저희 방송 시간에 들려드리면 참 좋았겠는데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을 넘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들어보시죠.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계엄 선포해봐야 계엄 해제할 텐데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나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국무위원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잠시 뒤면 어쨌든 이번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나온 얘기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걸 이제 다 망라해서 장장 뭐 6시간 최후 변론을 최후 본인의 진술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국무위원들이 나를 야당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도 옳은 소리 쓴 소리 한 사람은 다 내천 그런 그 국정 운영을 해왔고 그날 제가 알기에는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지금 뭐 외교나 경제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체가 엄청난 국민의 편에서 계엄을 반대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더 중요시 안 하고 야당 얘기만 한다는 게 대체 본말이 전도된 것인가. 그리고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결사 몸으로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당시 비서실장은 빠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가를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최후 증언에서라도 본인이 결국은 비상대권 계엄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내가 책임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물어라. 다만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거기 국방부 장관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우두머리와 가까운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책임이 좀 덜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좀 첨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계엄이 내란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지금 재판의 핵심인데
사실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국권을 침탈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내란으로 바로 엮어서 가는 것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전두환 지금 이나 노태우와 비교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전두환 노태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12 사태가 나고 12.6이 있으면서 12.12를 통해서 본인이 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부장인데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예. 체포하고 그리고 최규화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사례가 달라서 저는 최후 이게 구형이 사형보다는 조금 낮게 예. 그래서 무기징역 정도 하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예측을 해봅니다.